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추워요,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춥더라고요. 오늘 이제 39번째 주제는, 제가 미뤘던 건데요. 현대인들에서 대표적인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 B군이죠. 비타민 B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하나로 가지고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편에서는 그냥 비타민 B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2편이 될지 3편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2편, 3편에서는 이제 제품을 직접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쪽으로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요번 1편에서는 대략적인 비타민 B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비타민 B를 먹는 게 현대인들의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로하다 하면은 영순위는 비타민 B입니다. 많이들 뭐 비타민 C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피로하다 이러면 영순위로 가장 먼저 드셔야 될 게 비타민 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로감이 생기면은 보통 많이 말씀하신 증상들이 잠을 자도 뭐 잔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계속 피곤하다고도 하시고 몸이 이유 없이 쑤시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도 하시고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에 막 여드름, 뭐 뾰루지 같은 게 자주 생기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무겁고 자주 이제 몸도 기분도 처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금방 머리가 막 지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비타민 B가 많이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피로감의 이제 필수 영순이라고 하면 비타민 B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히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피로감의 영순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B가 메인인 중심이 되는 영양제. 이거를 이제 종합 영양제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합 영양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타민 B군들 이외에도 요즘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조금씩 비타민 C, 셀레늄, 뭐 아연 이래서 조금씩은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비타민 B가 메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은 살짝 거드는 거니까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섭취 방법은 그래서 저는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할게요. 비타민 B 제품 이렇게요. 섭취 방법은 요즘 트렌드는 예전에는 이제 50mg 이하도 나왔죠. 그게 뭐 대표적인 게 한옛날에 나온 아로나민 골드인데 이런 거는 하루에 보통 2번 섭취하세요. 식후에.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100mg이죠. 100mg으로 해서 하루 한 번 섭취하시는 거고 식후에 하루 한 번 섭취하시고 보통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점심 식사 후 하루 한 번 그렇게 섭취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 식사 후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하시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50mg도 안 되는 건 별로 드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아로나민 골드 같은 거 좀 저는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의 해독작용에 비타민 B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 B의 중요성은 모든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1단계에서 보면은 비타민 B가 맨 위에 올라가 있죠. 뭐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글루타치온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타민 B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이 간의 해독작용에서 제일 중요하고 간의 해독작용이 돼야 기본적으로 우리 만성 피로 또는 뭐 피부의 개선 뭐 모든 것들이 다 간하고 관여가 돼 있으니까 비타민 B가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 질환 또 빈혈의 예방과 개선에서도 비타민 B는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높으면은 이제 빈혈도 많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없애주는 것들이 이제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비타민 B6, 뭐 엽산도 물론 있지만요, 비타민 B6이 또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 또 빈혈의 예방과 개선에서도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을 빨리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죠. 특히 비타민 B12랑 비타민 B6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만성 피로의 예방과 개선.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 생성,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ATP 생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 하루에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거고, 또 그거는 또 근육통 또 그런 쪽에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ATP죠. 이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에너지 ATP인데, 여기서 보면은 비타민 B군이 이 사이클에서 보면 필요하고, 비타민 B군 여기서도 필요하고, 또 비타민 B 여기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보면 비타민 B가 필요하고,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제 만성 피로의 원인이 이제 결국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에너지 생성이 느려지는 건데, 이 비타민 B는 막 이런 사이클을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거든요. 이 포도당을 사용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에너지 생성을 빨리빨리 생성을 해서 이제 만성 피로의 예방과 개선 또는 이제 우리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 생성에 이 비타민 B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신체 내에서 항염증 물질, 그러니까 해독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가 하는 역할이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미백, 뭐 그런 역할들을 하죠. 대부분의 그러니까 해독 작용에 우리 몸에서 독소를 이겨내는 해독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물질을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 제 이전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글루타치온이 이제는 생소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인데요. 요 생성을 위해서도 역시 비타민 B12가 필요하고 뭐 엽산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시스테인에서 계속 진행을 해서 글루타치온을 만들려면 비타민 B6, 그다음에 또 비타민 B6 이렇게 이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해독물질, 그러니까 노화 방지를 해주는 해독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비타민 B 결핍이 되게 심해요. 특히 비타민 B1의 결핍이 되게 심한데 그래도 아주 많이 흔하진 않지만 음주자들이 가끔가다 생기는 게 이제 코샤코프 병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다음에 기억 능력이 또 감소해서 요거가 심할 경우에는 치매랑 되게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 특히 이 병의 원인은 이 비타민 B군들 중에서 비타민 B1 이거의 결핍이 이제 주 원인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제 웹브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에 이제 코샤코프라는 병에 음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코샤코프 병의 예방을 위해서도 비타민 B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비타민 B1이요. 그래서 음주하시는 분들은 뭐 간에서도 비타민 B가 중요하지만 이 두뇌를 위해서도 비타민 B를 섭취해 주셔야 되고 사실 간장약이라고 하면 우루사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트레스 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도 비타민 B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 그다음에 우울감,
또는 무력감, 예민함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어떤 증상에서도 이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굉장히 비타민 B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구내염, 구순염, 뭐 설염, 눈의 피로, 근육통 이런 거에서도 비타민 B가 되게 많이 좌지우지를 하죠. 특히 구내염, 구순염, 설염 이렇게 입에 관련된 거는 비타민 B2, 그러니까 B2가 많이 관여를 하고요. 눈의 피로는 보통 B1, B1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근육통도 B1, 또 B12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를 하니까 이 비타민 B가 뭐 제가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간의 해독작용,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빈혈, 뭐 예방과 개선, 그 다음에 만성 피로, 여기서 보다시피 저기 동그라미 치고 쳐 있는 게 지금 다 비타민 B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신체 내에서 항염증 물질인 이제 글루타치온, 즉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필요한 것도 역시 비타민 B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피로 말고 또 뇌와 관련된 것도 역시 비타민 B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뭐 이런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에서도 비타민 B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가 굉장히 현대인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를 선택하실 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요 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제 생각에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함량이라고 봐요. 함량. 특히 비타민 B군들이 뭐 1, 2, 3,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5, 6, 12, 뭐 9 이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1, B2, B6, B12 거기서 뭐 추가로 B3과 B5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요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B1, 2, 6, 12요. 그래서 B1은 보통 티아민 질산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와 이제 신경통, 그러니까 육체의 신경통, 관절통, 그리고 눈의 피로에 중요한 거고요. B2를 이제 뭐라고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데 얘는 입 안에 있는 증상들하고 관련이 많아요. 구내염, 구순염에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B2가 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이 소변을 굉장히 노란 형광색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좋은 걸 드시는 분들은 이제 오줌이 굉장히 노란 형광색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오줌 색깔이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또 정상입니다. 비타민 B 제품을 먹는데 오줌이 노란 형광색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비타민 B 제품은 별로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노랗고 형광색으로 나올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B6이죠. 그래서 이거를 피리독신 염산염이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 정신적인 이제 우울감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면역 항체 형성,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아까 말씀드렸죠. 호모시스테인, 그다음에 빈혈의 예방과 개선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비호모시스테인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빈혈인지 아닌지를 또 병원에서 또 진단을 하기 때문에 B6은 이제 빈혈하고도 관련이 많은 비타민 B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B12죠. 이거 이제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고요. 비타민 B12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얘도 우울증, 뭐 혈액, 수면 장애, 그다음에 혈액 생성과 스트레스의 어떤 완화, 그다음에 그러니까 혈액 생성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빈혈하고도 관여가 있죠. 그다음에 혈액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만성 피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모든 비타민 B들도 다 중요하지만 비타민 B12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요즘에 함량은 옛날에는 이제 막 되게 저함량으로 나왔고 그러다가 한번 50mg으로 나와서 그게 이제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갖고 50mg 이상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런 50mg짜리는 보통 식후 하루 2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또 약이 개발을 이제 거듭돼서 요즘은 이제 100mg이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100mg은 식후 하루 한 번 섭취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함량을 뭐 보실 필요는 있지만 특히 B1, B2, B6, B12가 적어도 50mg 이상, 그 다음에 가장 요즘 최근 트렌드는 100mg, 요거인지를 좀 보시길 바래요. 웬만하면 50mg 이상 하실 수 있으면 100mg이 더 좋다고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이제 활성형이냐 아니냐인데, 이 활성형은 원래 비타민 B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면 사실은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오줌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비활성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술에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활성형으로 만들게 돼서 그게 몸 안에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형보다는 활성형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남게 돼서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효능과 효과가 더 좋은 거죠. 특히 여기서도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B1, B2, B6, B12가 이항이면 활성형인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B1 활성형은 아까 티아민 질산염, B1을 티아민 질산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활성형은 벤포티아민, 이제 프루설티아민, 또는 베스벤티아민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려요. 그리고 B2, B2의 활성형은 이제 아까 B2를 리보플라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활성형은 리보플라민 뷰티레이트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활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6의 활성형은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수화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이제 활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B12의 활성형은 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뭐 히드록소 코발라민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이드록소 코발라민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메칠 코발라민이라고도 이제 하는 다른 성분으로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하이드록소 코발라민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활성형보다는 이제 활성형이 더 좋은 건데, 이 활성형이냐 비활성형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제 함량을 맨 처음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량이 만약에 뭐 30도 안 된다. 30도 안 되면은 그때는 활성형인지 아닌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함량을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아주 적어도 50mg 이상,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100mg이니까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활성형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함량이 30도 안 되는 거면은 그게 활성형인 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함량을 좀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B 선택에서 중요한 건 함량인데요. 특히 B1, B2, B6, B12인 것들을 특히 열심히 보시고요. 거기서 뭐 추가로 B3, B5도 물론 함량이 높으면 좋지만 특히 1, 2, 6, 12 요것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 요즘은 100mg이 대세니까 이제 100mg을 권장해드리고, 만약에 50mg을 드신다고 하면 요거는 식후 하루에 2회 섭취하는 거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100mg으로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활성형이냐 아니냐인데, 활성형도 특히 1, 2, 6, 12 요것들을 좀 더 열심히 보시고, 만약에 활성형이어도 만약에 함량이 1, 2, 6, 12가 30도 안 된다 이러면은 뭐 활성형인 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차라리 비활성형으로서 더 높은 거를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적어도 30 이상인, 요즘은 뭐 50, 100, 옛날에는 100, 요즘은 100이, 옛날에는 50, 지금은 100이니까 이런 함량을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로 활성형인지 아닌지를 좀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은 이렇게 비타민 B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2편이까지 될지 3편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편부터는 실제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비타민 B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사 PARK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많이 주시고요.
좋은 주일,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